안녕하세요. 트렌드버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이미 데이터 센터도 많고 돈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데 왜 굳이 아이렌 같은 너클라우드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라는 의문이죠. 그냥 자기들이 다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AI 인프라 시장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빅테크가 너클라우드를 찾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당분간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과 전력망,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병목 현상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죠.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점유율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2023년에 85% 수준이었던 데이터 센터 점유율이 2026년 말에는 95%를 넘기며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빈방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타이트한 구간이죠. 수요 측면에서도 LLAM을 넘어 피지컬 AI나 멀티미디어 모델처럼 더 복잡하고 더 큰 AI 연산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자원은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신규 데이터 센터는 오늘 발표한다고 내일 생기지 않습니다. 빅테크들이 1기가와트, 5기가와트 같은 초대형 계획을 내놓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가동 가능한 용량이 시장에 풀리기까지는 몇 년의 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급의 간극이 커질수록 외부에서 즉시 공급 가능한 너클라우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발표한 계획이 공사기간 때문에만 늦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와 지역사회 이슈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철회되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농지를 데이터 센터 용도로 전환하려다 주민들이 소음, 대기질, 전기요금, 물 사용, 일자리 효과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다른 부지를 찾는 방향으로 계획이 흔들린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알던 일반 데이터 센터와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수만 개의 GPU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 고전력, 고밀도, 환경을 전제로 하고 공기 냉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액체 냉각 같은 방식이 필요해집니다. GPU 간 대량 데이터를 이동시키기 위한 초고속 저지연 네트워크도 기본 전제입니다. 즉 GPU만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력, 냉각, 네트워크가 한 덩어리로 세팅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목은 전력입니다. 다시 말해 전력이 부족하다를 넘어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전원을 장기로 확보하는 것, 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빅테크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이 이미 전력을 핵심 제약으로 보고 있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메타가 대표적입니다. 메타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전력을 수 기가와트 단위로 묶어두는 계약을 추진했고 장기적으로 수 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공개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리백 마케팅이 아니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을 선점하려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메타는 전력 트레이딩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단순합니다. 발전소를 새로 짓게 하려면 누군가가 초기에 장기 계약을 사주겠다는 확약을 해야 하는데 그 확약이 부족하면 발전소 투자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메타는 장기 계약을 맺고도 수요가 덜 나오면 남는 전력을 도매 시장에 재판매하는 구조를 통해 위험을 해지하면서 더 과감하게 장기 전력 계약을 체결하려는 겁니다. 이건 메타가 전력 확보를 데이터 센터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직접적인 시그널입니다. 오픈AI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데이터 센터 파트너이자 인프라 회사인 SB에너지에 1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텍사스에서 1.2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게 선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를 누가 짓느냐가 아니라 AI 기업이 이제 전력과 인프라 개발자까지 자본으로 묶어서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전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에서 전력망 또한 병목이 있습니다. 골드만이 지적한 전력망에 대한 리드타임 문제가 더 무섭게 작동합니다. 송전 프로젝트는 인허에 수년이 걸리고 건설에도 추가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력망이 데이터 센터 성장에 또 다른 병목이 된다는 경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력망이 늦어지면 결국 전력도 늦어지고 데이터 센터도 늦어집니다. 여기서 너클라우드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하이퍼스케일러가 모든 서비스를 다 내부 우선순위로 조정해야 하는 종합 운영 체계라면 너클라우드는 AI 연산에만 최적화된 인프라 공급자로서 준비된 전력과 설계, 운영 체계를 빠르게 결합해 GPU 자원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직접 짓는 것만 고집하는 것보다 이런 외부 용량을 임대해 시간을 사는 것이 AI 모델 경쟁에서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은 AI 수요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고 시장은 타이트해졌습니다. 여기에 전력과 전력망 확보, 지역사회 인허가 등 여러 겹의 병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빅테크가 전력에 직접 투자하고 트레이딩까지 검토하는 단계로 들어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공급 가능한 AI 특화 인프라를 가진 너클라우드가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트렌드버드였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